이렇게 좀 작지? 작은 느낌이 들지?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르막길 힘 넘쳐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시승을 하러 와봤는데요, 제가 사고 싶은 차 중에 하나였어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저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은 연비와 정숙성이죠. 이 두 가지만 봐도 휘발유나 디젤에 비해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차를 사고 싶었지만 아직은 좀 고민 중이에요. 이 차를 과연 지금 사도 될까? 사실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자동차 시승센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느낌을 줄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어 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동 걸 때 전기로 시동 걸리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이미 기존 산타페 차량이 나왔기 때문에 외관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자인은 일반 산타페랑 동일하고, 다만 휠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휠이 나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인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이 휠을 따로 만들었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산타페 디젤 모델 탔을 때 이거 디젤이 신형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힘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8단 DCT랑 어울린 이 2.2 디젤 모델도 솔직히 좋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형제 차이자 경쟁 차이인 소렌토에 비하면은, 소렌토는 풀체인지급으로 변화를 주었고 산타페는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페이스리프트가 좀 뒤처지겠죠. 아무래도 일단 확실한 건 소렌토에 비해서 이런 실내 소재들이 더 고급져요. 소렌토 하이그로시는 솔직히 좀 반짝반짝하긴 한데 솔직히 좀 싼 느낌이 좀 났거든요. 계기판은 지금 현대가 많이 쓰는 현대 아반떼에도 들어가는 그런 계기판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이게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페리 전 모델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이제 부품만 바뀐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와이드한 게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모양새가 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사실 산타페는 지금 페리 모델이기 때문에 풀체인지가 된 소렌토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게 좀 많긴 많은데,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이 기어 부분. 이 기어 부분이 좀 올라온 게 저는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만 이 공조장치 패널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내비게이션 상에서 공조장치가 나와주는 부분인데 따로 패널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디자인은 판매량이 보여주고 있듯이 디자인은 확실히 소렌토가 압승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지금 이 탄겐치라고 하는 이 프론트 그릴도 저는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 전에 밋밋한 그런 느낌을 좀 없어준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디자인은. 제가 기아 이제 초창기 니로 나왔던 모델을 예전에 탔었는데 나쁘지 않으면서도 좀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좀 이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트라인 윤성호님이 말씀해 주셨죠. 국민들을 갈아 넣어서 하이브리드를 계속 독자 개발을 했습니다. 그 테스트 중에 한 명이 저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이제는 이제 탈만한가 한번 주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게 하이브리드 차들이 약간 모드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버튼이 워낙 많아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튼은 이게 좀 쓰면은 적응되겠지만 다이얼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굉장히 조용하네요. 이 정숙한 게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덩치가 좀 있는 SUV다 보니까 묵직함감 좀 있습니다. 제가 기아의 니로를 탔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이제 말 타는 거였거든요. 말 타는 거. 저는 차량 주행감에 있어서 좀 부드러운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특히 기어 변속이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그런 말 타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아의 니로가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차도 이쁘고 그 당시에 나온 차치고 연비가 굉장히 좋았죠. 당연히 하이브리드니까.
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 말 타는 것 때문에 몇 달 못하고 팔았어요. 근데 요즘에 국민들을 갈아서 넣은 결과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리뷰를 많이 봤거든요. 전기 모터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초반 힘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밟지도 않았는데 충분한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아반떼 CN7 타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거 중에 하나는 세단들은 좀 공간이 좀 부족해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SUV는 기어 부분에 이런 공간도 있고 조수석 쪽에 이런 다른 짐을 넣을 수 있는 또 이런 공간도 있고 확실히 조금이라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아졌네요. 뒷자리는 뭐 정말 넓습니다. 이 정도면. 다만 아쉬운 거는 소렌토는 6인승이 있어서 독립된 그런 시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승차감 이 정도면 좀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일단 요철을 많이 안 지나보긴 했는데 일단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습니다. 휠의 디자인만 빼고는 타이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캘리그라피 모델이기 때문에 전자석이 이중 접합 유리예요. 아무래도 소음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이게 썬루프 열리고 닫히는 속도가 진짜 빠르다. 썬루프 열고 닫을 때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제가 또 썬루프 있는 차를 좋아하거든요. 썬루프 없으면 뭔가 차가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천장이 좀 검정색이어야지 디자인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핸들은 타공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 부분은 만졌을 때도 되게 좋은 촉감을 주는데, 아쉬운 거는 좀 핸들이 좀 살짝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트의 모양이 아무리 고급 소재라고 해서 자기한테 편하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시트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타보니까. 시트는 저한테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시트 타고 장거리 뭐 한 6시간 뛰어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세단이 아무래도 시트가 허리 쪽에 좀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더 좀 불편하다고 느끼거든요. 확실히 이런 시트 착자감이나 이런 높이 같은 거는 SUV가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속 방지턱 넘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핸들도 꽤나 묵직한 것 같아요. 이게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넘어갈 때 그때 약간 이질감이 옛날에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엔진이 언제 걸렸는지도 잘 느끼지 못하겠고, 그전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부드러운 그런 주행질감을 좀 원했거든요. 방지턱을 넘어보면은 괜찮은데요. 지금 타이어 공기압은 38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요. 잠시 한번 고속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길 힘 넘쳐요. 뭐 넘치는 건 아닌데 오르막길 뭐 잘 올라가네요. 당연히 뭐 이 정도 출력이 부족한 출력은 아니거든요. 저희 요즘에 이거는 옵션이지만 이렇게 좌측 깜빡이나 우측 깜빡이를 킬 때 보여주는 모니터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안전에 되게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옵션 가격이 그렇게 막 싼 편은 아닌데 있으면 좋아요. 일단 저는 이걸 만약에 산다면 넣고 싶거든요. 브레이크는 이 차가 지금 2000km 밖에 타지 않은 새 차라서 잘 되네요. 아직까지는. 다만 뭐 저도 아주 많은 차를 타본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국산차의 좀 브레이크가 좀 약간 독일 차들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살짝. 근데 이 덩치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힘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도 확실히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투싼 아랫등급 차량들은 이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거든요. 급을 나누려고 그런지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어줬습니다. 근데 약간 좀 모양새가 좀 작아요. 이렇게 좀 작은 느낌이 들지? 생각보다 좀 엔진 소리가 저속에서 살짝 들리긴 하네요. 저음으로 약간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저속에서 방지턱은 괜찮습니다. 여기 암레스트 안쪽 부분이 8의 반 정도가 들어갈 만큼 굉장히 넓어요. 이 컵홀더가 좀 이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닫아 놓으면은 이게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옆자리 타고 두 명이 이제 컵홀더를 쓰려면은 이걸 열어서
이게 좀 안쪽에 있어요. 이 안쪽에 넣으면은 이게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 이제 핸드폰 충전하는 자리인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dium packed. Born a rock star in this life, gon' live it up on the attack. Baby, I'm bad, I just wanna get caught up in this life. 스피커를 잠시 들어봤는데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크렐 오디오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우퍼는 확실히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소리가. 현대 기아차가 항상 좀 인색한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저는 좀 꼽자면은, 그 오토 윈도우, 전자석 오토 윈도우 잘 안 넣어주고, 특히 막 운전석만 넣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산타페는 좀 E급이다 보니까 오토 윈도우를 전자석으로 넣어줬지만, 아반떼만 보더라도 지금 오토 윈도우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LED, 특히 후면 쪽 LED에 되게 인색해요. 약간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LED는 외관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좀 인색한 거는 좀 아쉬워요. 엑셀이 그렇게 세게 밟지 않았는데도 힘은 완전 충분합니다. 이게 힘이 넘치는데요, 이게. 약간 좀 속도를 올려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일단은 기어 변속 이쪽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산타페는 소렌토에 비해서 풀체인지도 아니고 페이스리프트인데 신비가 늦게 나왔어요. 판매 대수로 말해주고 있어요. 소렌토가 압승이거든요.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소렌토가 완전히 압승이고, 실내도 이제 풀체인지급이니까 실내 디자인은 이쁜데 소재 같은 거는 좀 더 산타페가 좀 더 고급져 보인다는 거. 그리고 소렌토는 6인승 선택이 가능해서 독립된 더 안락한 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렌토가 휠베이스가 더 길기도 하고 실내 공간이 좀 더 넓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산타페와 소렌토의 갭 차이가 그 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전에는 소렌토가 훨씬 더 길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이 한두 시간 운행의 느낌으로 이 차의 느낌을 완벽하게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차를 사도 될까? 금액이 이제 싼 가격대는 아니죠. 사실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가격이 너무 좀 많이 올라와서, 물론 그 옵션은 많이 좋아졌지만 3세대 플랫폼도 이제 생겼고, 현대차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가격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가격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외제차 할인하는 가격이랑 이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현대차가 이 부분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을지 좀 약간 걱정은 됩니다. 물론 이제 각 제조사마다 다 장단점은 있어요. 자기가 차를 구매하기 전에 본인이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게 여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외관보다는 내관 디자인을 좀 더 많이 보는 편이고, 사실 외관 디자인은 저는 잘 안 보진 않지만 좀 덜 보는 이유가, 외관 디자인 아무리 이뻐도 제가 주행하면서 제 외관 디자인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 뿐이지, 제가 직접 많이 보는 거는 이 실내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실내가 얼마나 이제 편안하고 이쁘고 이게 사용성에 있어서 얼마나 편안한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옵션들은 웬만한 외제차보다 부족한 점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차량의 기본기, 잘 달리고 잘 서고 독일
전통이 오래된 그런 제조사들보다는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본기를 뛰어넘는 그런 상품성을 만들어서 시장이 큰 나라에서 판매 대수로 승부를 봐야겠죠.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가성비를 좋아하잖아요. 저렴하면서도 좋은 차를 원할 겁니다, 분명. 현재 이 시즌차는 지금 차 가격이 4,726만원이에요. 거의 5천만원. 세금까지 하면은 5천이 그냥 넘네요. 그러면 5천만원이면은 살 수 있는 외제차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 산타페가 공간도 넓고 이 산타페 브랜드도 워낙 이제 좀 오래된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특성상 파워트레인이 좀 더 가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행감도 뭐 나쁘진 않고, 다만 고속에서 약간 핸들 조향감이, 저속에서 핸들 조향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니까 약간 살짝 불편한 느낌이 있네요. 뭐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 또는 산타페의 뭐 가솔린 디젤 모델 지금 사도 될까? 이거는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뭐 오히려 차라리 소렌토의 마음이 있으시면은 소렌토는 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풀체인지가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히 판매 대수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차의 인기가 많아서 출고가 아주 많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갔고, 엔진도 이제 신형 소렌토랑 같은 엔진. 다만 아쉬운 거는 기존에 남아있는 구형 같은 냄새가 좀 있어요. 구형 뼈대에다가 신형 그런 부품들을 몇 개 얹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소렌토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사도 되냐 물어보신다면, 당장 급한 게 아니시라면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현대차의 요즘 신차 출시를 보면은 예전보다 풀체인지 그런 시기가 되게 짧아졌어요. 그 이유가 지금 전기차의 시대가 곧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제 유럽은 곧 내연기관차를 팔지 않겠다 선언을 했고, 서울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운행 금지라고 아예 못을 박았더라고요. 유럽이 전기차 시대로 가면은 당연히 다른 제조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신차 출시가 좀 빨라졌고, 지금 산타페의 판매 대수가 워낙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산타페 풀체인지가 좀 조기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리뷰만 보는 것만으로 이 느낌을 전달해드리기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뭐 시간이나 기회가 되신다면 요즘에 뭐 시승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든 아니면 전화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1시간이라도 시승을 해보셔서 한번 그 느낌을 좀 보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좋은 결정을 하셔서 좋은 차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